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소울 LG U+가 함께하는 번트맨 32회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국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방송 일자가 11월 2일입니다. 네, 2달 남았어요, 2018년이. 그러네. 달력이 이제 딱 두 장 남은 건가요? 진짜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은 나이만큼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속도가. 이거 엄청 빨라. 40대는 40km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간다고. 물론 이제 저희들은 그러는데, 이제 20km로 가고 있긴 하지만. 네, 저 10몇 킬로 같은데 정신 연령으로. 그러고 싶다. 아재들의 애환이 담긴 얘기다 이거. 지금 와서 올 시즌 이상하게 12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뭐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고 체감 속도니까. 그렇죠, 공평하죠. 그죠? 네. 어쨌든 이제 11월이면 서서 이제 우리들의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마무리 단계. 빠른 사람들은 이제 11월부터 연말 모임들 많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야구도 사실은 11월 되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올해 아시안 게임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 시리즈를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쉼표도 중요하지만 마침표 잘 찍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마침표를 잘 찍는 그런 남은 두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번트맨 첫 순서 인터뷰를 또 제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는요, 아마 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상 한국 시리즈에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 탑 3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장면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역시 뭐 많은 장면들을 만들었지만 네. 이 이야기하면 많은 팬들이 그리고 보지 못했던 분들도 전설로 아마 이야기를 들은 그런 장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리즈에서 잊지 못할 장면을 선사한 거포 마혜영 선수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용수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임용수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끼리 큰절부터 시작했는데 맞절부터 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예, 야구학교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독립구단 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일반 수업부터 해서 개인 레슨이라든지 아마야구 중계도 좀 하고 올해 퓨처스 중계도 한두 개 한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투아이하고 지금 이 프로를 만들고 있지만 블루 팬더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시켜주시죠. 지금 소속돼 있는. 네. 성남 블루 팬더스는 프로에서 나온 친구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못해서 운동을 계속 하고 싶은 이런 친구들, 대학을 나왔다가 온 친구, 군대 갔다 온 이런 친구들이 프로의 어떤 그 희망을 계속 가지고 운동을 좀 하고 싶어 하는 팀을 모아서 선수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었고요. 네네. 물론 독립구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독립구단은 원래 좀 급여를 줘야 되는데 급여를 지급할 만큼의 어떤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 성인 프로 데뷔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야구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요. 네. 그래도 이제 이 포기는 이제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군대를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르게 보면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휴식 없이 열심히 해서 부상을 당하는 아쉬운 상황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름의 아픔들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훈련만 시키고 기술적인 부분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네. 경기를 마치면 항상 그 복습 피드백을 좀 하고요. 우리 야구학계에서 많이 주장하는 부분은 미래에 대한 준비죠. 2급 지도자 자격증도 여기 있으면서 좀 따고 여기서 야구 기록에 관련된 그런 아르바이트라든지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자꾸 하다 보면 직업, 진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도 좀 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모든 선수가 다 프로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올해 우리 선수들이 단 한 명이 갔고요. 단 한 명이 갔을 뿐이고 내년에 몇 명이 모여서 또 시작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 중에서도 많이 가야
한 명이니까 현실적인 부분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 니네들 많이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건 거짓이고요. 정말 뛰어난 활약을 해야 한 명이 갈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의 역할도 기본적인 업무지만 선수들의 인생의 재취업을 시켜주는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프로야구에서도 1년에 뭐 100명 넘게 쏟아져 나오기도 하지만 프로야구를 못하는 고등학교 졸업반, 대학 졸업반에서도 숫자가 1000명 이상 쏟아져 나오는데 네. 이 친구들을 소화할 만한 어떤 기구가 없어요.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자리가 좀 작고 개인적으로 좀 일본처럼 사회인 야구가 조금 더 그 직장 야구처럼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들고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독립구단 형태가 조금 그 타이틀 스폰서라든지 좀 지원을 좀 받아서 조금은 운영의 어떤 좀 부담이 없는 선에서 운동의 어떤 끈을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는 좀 바람도 있고 네. 자기 노력을 좀 해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자격을 좀 갖추고 지도자 수업을 뭐 예행 연습을 한다 뭐 이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독립구단들이 뭐 대안으로 좀 계속 좀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뭐 리그처럼 해서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틀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성남 블루 팬더스는 그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본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형태 뭐 대학이 껴서 이렇게 하는 형태도 있는데 다른 쪽에 생각 없이 야구가 자리 잡을 수 있고 그 어려운 후배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좀 건전한 마음에서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참 포스트 시즌 하고 있잖아요. 곧 시리즈고. 네. 한국 시리즈 얘기하면 마혜영 선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방송국에 좀 소송을 걸 생각이에요. 네. 왜요? 아니 뭐 너무 그 빈번하게 저를 이용하면서 많이 틀어서 그거 한 번 틀 때마다 1,000원만 받아도 집을 할 수 있지. 그만큼 마혜영 선수의 그 홈런 하나가 한국 야구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죠? 많은 분들이 기억도 해주시고 네. 네 아직까지 뭐 제가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SK 박정권 선수가 1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치면서 또 끝내기 홈런 하니까 또 마혜영 또 이야기 또 나옵니다.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했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뭐 다들 추억하고 있었겠지만 마혜영 감독님을 모신 것도 그 2002년 한국 시리즈 그 이야기를 하다 뭐 대책임지를 또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사상 최초의 시리즈 자체를 끝내는 끝내기 홈런으로 기록이 되면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됐는데 5차전에 이상훈 투수가 저한테 포로 홈런을 맞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승엽 선수가 홈런 치고 와서 저한테 제발 좀 끝내주세요라고 좀 부탁을 했고요. 홈런 치고 들어와서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홈런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껴안고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제발 좀 끝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고요. 김재국 코치가 저한테 와서 물어본 게 내가 선두 타자인데 초구부터 쳐야 되느냐 아니면 공을 좀 봐야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3점 차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점 차면 공을 좀 보는 건데 3점 차이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쳐라 라고 했는데 초구에 쳐서 2루타를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최원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원호 선수는 저한테 되게 약해요. 지금까지도 생각해보면 김성근 감독님이 감독 생활하시면서 가장 큰 실수가 아니었을까. LG 상대팀 감독으로서. 네, 제가 욕심냈으면 못 쳤을 거고요. 최원호 선수는 아무래도 좀 제구력이 있으니까 완스트라이크 투볼에 포수가 조윤성이었고 뭐 역시 공적 승부는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밀어쳐서 끝내기가 됐고 야구가 될 때는 약간 생각한 대로 풀리는 것 같아요. 맞는 순간 손맛은 딱 오든가요? 맞는 순간 넘어갔는데요. 네. 그때 우익수가 최만호 코치거든요. 네. 최만호 코치가 공을 잡겠다는 듯이 좀 뛰어갔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나는 넘어갔는데 왜 저래 잡을 듯이 뛰어가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순간에 1루에 코치하고 부둥켜 안고 막 그 난리가 뭐 헬멧 집어 던지고 했던 그 장면은 이제 수없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죠? 가끔씩 코치랑 껴안고 한 바퀴 돌고 이러면서도 이제 한 번 더 경황판을 보면서 이게 지금 8회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아, 8회면 또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워낙 지긋지긋하게 LG가 점수를 아. 내면서 따라오고 역전을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9회면 그냥 끝났는데 이게 8회면 또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이게 좀 끝내기가 맞나? 이게 공점이면 또 해야 돼. 이런 막 생각들이 있어서 전광판을 막 확인을 했던. 보통 사람들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뭐 볼을 꼬집고 본다는데 마영 선수는 당시에 이게 끝내기냐 8회냐 이거 아주 전광판을 확인했군요. 이런 얘기는 좀 야구랑 좀 다른 얘기인데요. 멍 때린다 이런 건 저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저는 멍 때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그런 걸 왜 하지?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고요. 네네네. 전 눈을 뜨면 이렇게 멍하는 거 없어요. 그냥 눈 뜨면 바로 움직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네네. 정신 못 차린다, 당황스러워서 뭐 어떻게 이런 거는 전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홈런 하나가 마영 감독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야구를 일단 모르는 사람들은 마영이라는 이름은 한 10배 정도 각인시킨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제 야구 인생에 뭐 가장 큰 이정표가 된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제가 살아가는 날 그 이후가 돼도 계속 그 회자될 수 있는 뭐 큰 재산을 하나 가진 느낌입니다. 특히나 2002년 하면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월드컵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때요 월드컵뿐만이 아니고 삼성에서 이제 그때 대구 동양 오리온스가 우승했어요. 그렇죠. 네, 대구 동양 오리온스 우승하고 월드컵에서 4강 들고 삼성 우승하고. 네, 삼성 우승하고 뭐 이래서 뭐 그 해는 아주 정말 우승과 뭐 좋은 성적이 계속 이어지는 해였습니다. 그 해 이제 어쨌든 그 삼성에 롯데에 입단했지만 삼성에서 이마양 트리오라고 해서 이승엽, 마혜영, 양준혁 삼성 팬들은 아마 이 트리오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당시에. 지금 생각해도 그건 좀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칙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끌어모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솔직히 다른 팀에서 볼 때는 야 이건 뭐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이나 하는 느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러니까. 각 팀의 간판 타자를 세 팀에서 그냥 끌어와서 그냥 클린업을 만든 좀 그런 느낌이었고 오히려 뭐 외국인들보다도 더 활약을 많이 하던 타자들이어서 그렇죠. 다른 팀들이 볼 때는 돈으로 야구하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제가 뭐 그때 삼성 담당으로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승엽 선수가 3번 타자에서 홈런을 그때 뭐 그 다음 해지만 16개를 때리니까 마양 선수가 어떻게 보면 타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어요 사실은. 뭐 이성엽 선수를 걸리고 자랑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진 않았는데 이성엽 선수가 워낙 그 욕심이 많다 보니까 상대가 승부를 안 하면 좀 걸어 나가줘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이닝이 끝나는 경우가 있기는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2사, 2, 3루에 1루가 비어있는 상황에 좌투수면 이승엽 선수랑 승부를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걸어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쳐서 죽게 되면 이제 찬스가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승엽 선수가 잘하기도 잘했지만 워낙 욕심이 많아요. 이 3, 4, 5가 강이기 때문에 3명 다 성적은 다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고 고려대 국가대표를 지내고 1995년에 롯데에 입단했을 때도 팬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상무 뭐 제대로 하고 왔지만 롯데가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했었잖아요 신인 때. 네, 맞습니다. 그때는 3루수로 이렇게 좀 뛰었던 것 같은데 그죠? 95년도 3월 16일 날 제대를 했고요. 개막전이 4월 1일인가 4월 2일이었던 것 같아요. 3월 16일 날 상무에서 제대를 하고 2주 후에 개막전에 4번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10경기 지나고 1루수로 옮겼고요. 그리고 첫 해부터 전경기를 뛰었고 조금 뭐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타점이 팀에서는 제일 많았어요. 그때 상대가 두산이었거든요. 근데 두산이 워낙 투수들이 좋은 팀이었고요. 김희식 감독이 부임하면서 뭔가 팀이 그전
예전과는 전혀 다른 팀이 좀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처럼 뭐 전기리그, 후기리그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좋은 승부가 됐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밑에서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체력적인 면에서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LG가 상당히 또 강팀이었는데 LG하고 플레이오프 하면서 그것도 그렇고 LG랑 부산이랑 하다 보니까 서울, 부산 왕복 달리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 그러네. 그때는 뭐 KTX도 없었고 네, 뭐 체력 소모가 워낙 컸습니다. 또 기록들을 뭐 쭉 보면 99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혜영 선수가 정말 국내 탑 클래스의 타자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뭐 물론 준우승을 했지만 한국 시리즈까지 가는 상당히 좋은 해였잖아요. 일단은 이제 98년도 시즌 마치고요. 일본에서 그 이루수 보면서 3년 연속 3할을 쳤던 모도이라는 그 선수가 이제 타격 코치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왕정치 타법, MBC의 그 티라노 타법이라고도 한번 하시는데 네. 이제 왼쪽 팔을 피지 않고 몸쪽 공략을 하는 타격을 배우게 도와주셨어요. 야구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고 타격도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타격왕도 하게 됐고 또 그 해에 호세라는 또 똘똘한 타자가 나타나서 타격에 좀 눈을 뜬 그런 해가 됐고 네. 힘은 좋은데 뭔가 터지지 못하던 그런 것들이 좀 터져 나온 해가 됐습니다. 아까 뭐 이승엽 선수 다음 타석에서 또 해결을 끝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세 방망이 투쪽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2대1 상황에서 마혜영 선수 바로 또 타석에 들어가서 동점 홈런을 때렸어요. 노장진 선수한테. 그죠? 그때도 이제 주장이 박정태 선수였는데 이제 기분 나쁘다고 호세 퇴장 당하니까 야 이제 하지마 이러면서 이제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안 하면 그냥 게임이 지는 거란 말이에요. 치고 모수 게임 패로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다음 타자니까 해야 된다. 이러지 안 하면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몸을 풀고 있다가 이제 노장진 투수도 아마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또 동점 홈런을 치면서 경기가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이제 막 정말 임수혁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9회에 동점 홈런을 때리고 연장까지 가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끝내기 안타를 했는데 이게 이 역사상 어떻게 한국 시리즈 전 경기를 통틀어서도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렇죠. 지금 명승부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도 7차전까지 갔고요. 전경기가 모두 1점 차였고요. 연장전이 3번 들어갔으니까 정말 혈전이었습니다. 네. 사실 마혜영 선수 하면 이게 현역 시절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이 나오는데 이렇게 화려한 선수 생활을 한 것에 비해서 유니폼 벗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조금 좀 초라한 모습들도 있었단 말이죠. 초라하기보다는 네. 글쎄 뭐 제가 뭐 좀 선수 생활을 할 때 뭐 선수역의 앞장을 좀 쓰고 네. 강한 주장을 좀 펼치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또 좋지 않은 평가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제의도 없었고 연수 이런 부분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불가 방침입니다. 이 얘기만 좀 들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마혜영 선수는 딱 성격이 지금 인터뷰 때 그대로 드러나요. 딱 직선적이잖아요, 그냥. 아니 처음 보시는데 어떻게 잘 아시죠? 아니, 저야 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끝내냐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왜곡된 이미지,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힘들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방송할 때도 뭐 좀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일 한 적은 없으니까요. 없는 말 지어낸 적도 없고 그렇죠. 당당하니까 그 당당함이 조금 나쁘게 비춰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후회는 없고요. 시간이 지나고 뭐 많은 팬들이 평가를 다시 할 때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좀 있고. 그러니까 결국 마혜영의 야구는 마혜영의 성격과 직결이 된다. 네, 뭐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제 야구는 건방지게 얘기를 드리자면 합리적인 야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마혜영 선수 시절부터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가기 위한 고민을 하는 그런 선수로 기억이 되고요. 별명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옛날에 뭐 신문에 보면 마포 종점 이래가지고 그런 별명도 나오고 그랬는데
기억나는 별명 있으세요? 저는 네, 뭐 마포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또 임수혁 선배랑 같이 할 때는 마린포가 있었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잘 못할 때는 뭐 공갈포도 있었고. 어쨌든 마시 중에서는 야구를 제일 잘했지 않습니까? 맛이 그러면 뭐 배구의 만화길, 야구의 마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네. 이제 독립구단 선수들과 함께하면서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 여러 가지 인생 경험들 후배들에게 잘 전수를 해주고 있는데 또 많은 팬들은 전설과 같은 마영 선수가 좀 프로에 와서 좋은 지도력을 발휘해서 좋은 후배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 전해주시죠. 다시 한번 제가 사담기를 통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제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가고 싶고 준비가 되어 있고 부탁을 많이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지금 좀 활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계속 준비를 하고 훈련을 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능력과 기술을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리즈가 한참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포스트 시즌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 전해주시죠. 시리즈는 뭐 축제인 것 같고요. 좋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페어플레이 하고요. 자본 없이 멋진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마영 선수, 마영 감독을 공부하는 지도자, 연구하는 지도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좋은 재주를 후배들에게 마음껏 펼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마영 선수는 쿨하다. 머릿속에 좀 남는 것이 내 야구는 합리적으로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되는 그런 야구가 돼야 되잖아요. 예전의 방식들 여러 가지 뭐 지도 방식 물론 뭐 그 중에서도 좋은 방식들도 있고 한데 네. 최근에는 또 그런 틀을 깨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지도자 방식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코치가 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소통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향들이 그렇습니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프로에 안 가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아마 프로 구단에서도 다 참고하고 있을 테니까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갖고 있는 것들을 현장에 가서 마음껏 펼쳐 보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아무쪼록 마영 감독의 좋은 그 앞으로의 또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뻔뻔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야구계에 엄청난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그죠?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선수가 방출이 되고 많은 코치들이 계약 해지가 되고 이런 경우가 이렇게 흔치 않은 경우 같아요. 그죠? 보통 스토브 리그라 그러잖아요. 네. 난로에서 손을 이렇게 쬐면서 이야기도 하고 연봉도 되고 또 선수 트레이드도 되고 뭐 계약 관계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 건데 그 과정에서 뭐 좋은 얘기들도 나왔지만 좀 약간 껄끄러운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또 발생하고 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주제 가운데 하나는 기아의 임창용 선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단 뭐 큰 팩트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재욱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세요. 결별하는 과정에서 뭐 누구가 잘하고 잘못을 이렇게 떠나서 왜 우리는 베테랑들하고 헤어질 때 이런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자꾸 나오나. 지난해 정성우 선수가 LG에서 나올 때도 뭐 마찬가지였고 예. 그 이전에 수많은 레전드들이 이제 마지막에 은퇴를 하는 무렵에 구단과 선수 간의 갈등 문제, 그 팬들하고 또 팬심의 눈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춰지지 않아서 굉장히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 임창용 건도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팬들하고 구단하고 선수하고 서로 엇박자들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프로 구단이 선수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죠. 프로는 비즈니스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적어도 결별하는 과정에서 조금 품격 있는 결별, 좀 아름다운 이별, 그리고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팬들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별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팬은 얼마나 그 고려 대상이 됐을까 하는 저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팬들은 볼 때 이 레전드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은 결국은 내가 10년, 20년을 봐왔고 응원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야구를 좋아했고 그래서 이 팀을 좋아하고 그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 상황인데 그렇죠. 너무나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별을 하는 과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는 못하죠. 결국 팬들한테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단이나 선수 모두가 조금 더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단하고 선수와의 관계, 감독과 선수와의 관계. 그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전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내년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승을 하고 그 부분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팬들한테 포장하기 위해서 이 선수한테 그동안 10년간, 20년간 연봉을 주고 정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팬들 끌어모으고 했잖아요. 마지막 순간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재산들을 다 날리는 거죠. 다 날리는 네. 이런 상황들은 약간 좀 프로답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더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프로 구단이나 선수나 항상 인터뷰 때 그런 얘기합니다. 팬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팬들이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팬은 항상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야구도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메이저리그라든지 뭐 그런 데 보면 그 이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서로 간에 또 비즈니스 부분인데 팬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서로 간에 조금씩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양보를 하고 포장을 해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그것이 과연 프로가 아닌가. 어쨌든 이번 건으로 팬들이 마음 다친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사실 구단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렇죠. 선수 개개인도 마음 아프고 왜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고 냄새 나고 악취 나는 프로야구가 아니고 정말 향기 나는 프로야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보고 이재국 기자나 저도 향기를 내는 데 있어서 미력한 힘이나마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하는 일이 또 그거니까. 그렇죠. 네. 향기 나는 번트맨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솔픽 시간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플레이오프를 2승씩 나눠 가졌잖아요. 네. 5차전 단판입니다. 두산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그려졌어요. 아 그렇겠네요. 두산은 지금 웃고 있겠네요. 그렇죠. 자, 승리팀 맞추기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문학으로 가는 거예요. 문학의 백고동 소리가 많이 울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리즈 진출팀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백고동 문학 가면 백고동. 백고동 소리인데 어. 넥센 팬들은 정말 듣기 싫고 다 알고 절대 들으면 안 되지. 절대. SK에서는 팬들이 이 소리만 들으면 그냥 막 미친다? 막 기분 업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승리팀, 5차전 승리팀 어디로 보느냐? 넥센이 이기고 시리즈 간다. 왜냐면 2패 이후에 2승을 했으니까 흐름을 탔다. 그 기세, 기세. 기세라는 게. 저는 또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기세가 중요하고 SK도 뭐 이렇게 잘 하다가 뭔가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네. 마지막 게임이 문학이라는 점, 인천이라는 점 여기서 홈런 친화적인 그 구장이니까 홈런 군단 SK가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 점 차 승리를 예상하십니까? 점수차. 점수차 팽팽한 승부가 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중간에 가다가 뭔가 하나 이렇게 팽팽한 고무줄이 탁 끊어지면 벌어진다.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제 예감으로는. 네. 그래서 5점 차 정도 예상해 봅니다. 저는 끝까지 팽팽하게 간다. 한 점 차 넥센 승리.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이기는 팀은 너무나 극적이라서 울고 지는 팀은 너무나 속상해서 억울해서 울고 눈물 바다가 될 수가 있겠군요. 5점 차 나면 사실은 그런 상황은 사실 안 나올 수 눈물 있겠죠. 바다는 안 날 수는 있겠지만 1점 차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날 경기 MVP 누가 될까요? 플레이오프 5차전 MVP. MVP. 전 넥센의 김하성. 김하성이 뭔가 그냥 한번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정말 가을 우승 DNA들이 쫙 이렇게 이어져 왔잖아요. 저는 이제 최정이 최정. 예. 최정 너무 잘했어. 최정에 하면 그냥 SK 하면 최정 아닙니까? 예. 최정이 이제 홈런의 맛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으니까 마지막 게임에서는 올 시즌에 좀 부진했던 걸 한꺼번에 만회를 하는 그런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상품은 이제 더 이상 굳이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일 좋은 상품은 2019 시즌 시즌권.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계속 했으면 좋겠어. 번트맨 32회 모두 다 이제 끝났습니다. 진짜 많아야 이제 최대한 7경기잖아요. 그렇죠. 작게는 4게임에서. 네, 물론 연장 승부가 지금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적게는 4게임, 많게는 7게임. 어디서든 즐기면 되니까요. 네. 그죠? 뭐 TV를 보면 어때 또? 뭐 사실 그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면 네네. 정말 더 몰입도가 있겠지만 저는 옛날에 야구 팬인데 뭐 응원하지 않는 팬도 한국 시리즈 재밌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역사가 쌓이고 또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저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이제 야구 기자 하는 미천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리즈의 추억을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기 바라면서 번트맨 32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